네, 좀 앉으세요. 네. 전용석으로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면 네,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거 날일자로 두고 나서 이쪽으로 벌렸는데 요거는 이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요 형태는 이제 요게 득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벌려서 네, 이렇게 이제 된 모양인데요. 흙이 백 이쪽으로 이제 붙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이쪽이 좁고 이쪽 이제 넓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이쪽으로 이제 막게 되는데 그 대부분은 그냥 귀로 막아요. 이렇게 두고 이제 이어서 두고요. 두 칸을 벌리게 되면은 하나 이제 부딪히고 넣을 때 이게 덮어 씌워서 공격을 하려고 일부러 귀에서 막아요. 이 범위가 너무 크면은 깨는 사람도 막막하지만 짓는 사람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좁혀서 가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그것보다는 대체로 그냥 두 개 다 같이 쓰이는데 귀 쪽이 좀 보기 편하신 거고요. 실전 일로 뒀고 네. 그리고 이제 이은 다음에 날일자로 두고요. 이쪽은 이제 몇 번 더 왔다 갔다 이렇게 도려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이제 다른 데를 두다가 백이 여기를 이제 붙여갔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 둔 수예요, 백이. 네. 이 바둑 두실 때 꼭 이제 이쪽으로 좁은 데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쪽이 항상 넓은 쪽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쪽은 이제 들어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냥 이제 푹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푹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막혔을 때 사활이 이게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거의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씌우니까 이게 붙여가세요. 젖히고, 호구 치니까 이쪽으로 이제 막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넣으신 게 이제 잘못 둔 수예요. 당연히 막았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못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급소가 어디가 될까요? 흙이. 네. 그래서 흙이 다음 수 잘못 두셨는데 뭘 잘못 뒀냐면요. 급소가 이제 호구자리 급소 여기가 되는 이걸로 이제 죽어요, 백은. 이쪽으로 집을 내면은 자,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쪼개서 사는 궁도가 안 나오죠. 대부분 이제 살려줄 때 마지막으로 두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꼭 단수를 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수 쳐서 이으면 내가 두겠다는 건데 이 바둑도 이렇게 이제 막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 못 사는 건 맞는데 자 이렇게 두니까 이제 결국 이었습니다. 백이 여기서 어디 둬서 살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삶의 형태이긴 해요. 네. 네, 그렇죠. 네, 여기 둬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구 치고 이렇게 두면 이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단수 쳐서 연단수로 이제 사이게 되죠. 자, 하나만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사나요? 네.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리세요. 네. 네, 이렇게 웅크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두신 경우가 꼭 1선과 2선에 둘 때 갖다 붙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멀쩡한 돌이 이렇게 해서 잡히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서로 잘 못 두죠. 그러니까 서로 실수 연속하는데 마지막에 누가 실수했냐 이제 그게 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팍 들어갈 수도 잡히지는 않지만
요 정도 두셔도요. 항상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상대 모양을 깨고자 할 때 1선과 2선 요 정도 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깨러 간 쪽이 잘 됐다 봐요. 이 흙이 보시면 이제 10집, 이제 20집, 한 25집 돼요. 근데 흙이 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백도 보면 여기에 한 10 몇 집 나고요. 여기도 몇 집 나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흙이 이득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흙도 여기서는 할 수 없이 팍 공격을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범위가 넓으면은 이게 세력을 펼친 쪽도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해서 살살 깨러 왔을 때 여기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게 손해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크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잡으러 가는 쪽도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실습전은 여기 이제 잘못 뒀고요. 어쨌든 젖히고 2단 젖혔습니다. 여기서 끊지 않고 이은 건 정수입니다. 먼저 약점부터 지키고요. 백이 이은 거는 좀 과수입니다. 빨리 튀어나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다음 수가 이쪽을 이제 붙이고 백이 이제 늘었을 때 씌운 거는 일단 잘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에서 흙이 분명히 이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로 보면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 나갔어요. 그럼 젖히고 이제 백이 이제 빠져 나갔습니다. 백이 요 행마가 실은 좋은 행마가 아니에요. 네. 이쪽을 붙이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붙이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럼 이제 젖히면은 한 점이 이제 잡히잖아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요 받을 때 행마를 어떻게 할까요? 받은 다음에 네. 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하나 이제 빼고 나오면은 어쨌든 그럭저럭 이제 나오게 되는데 붙이고 나갈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잘못 둔 수. 백이 흙이 이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붙여 나갔어요. 백이 흙이 빠져 나가니까요. 하나 호구 치고 일단 뭐 막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단수를 끊었어요. 끊으니까 여기서 흙이 이제 두질 못하는 겁니다. 요게 단수가 이걸로 잡혀버리니까 여기를 그냥 어쨌든 받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백이 여기 젖히게 되면은 끊고 있게 되면은 이제 양쪽에 흙이 맞보고 잡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요. 그러니까 이제 흙 잡은 분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두냐면은 요 단수를 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있고요. 이제 흙은 여기를 이제 호구 쳐서 지키자 백도 여기 잡고 자 이렇게 젖혔어요. 여기까지 진행해 보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누가 잘 된 것처럼 보이세요? 요 모양이. 네, 흙이 굉장히 잘 되죠. 네. 어차피 백은 흙은 요거 하나 잡힌 거긴 한데 집의 손해는 없지만요. 백은 이게 다 날아갔으니까 백이 잘못 뒀어요. 근데 흙과 백이 하나씩 잘못 뒀습니다. 지금. 우선 백이 잘못 둔 게 뭐냐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은 게 엄청난 실수예요. 타개를 하실 때는요. 항상 상대에게도 이게 하나를 줘야 돼요. 맨 돌 한두 개를 버리셔야 되는데 타개 하실 때 많이 하는 습관은 잘못된 습관은 모든 돌을 다 살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항상 주의가 다치게 돼 있습니다.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쨌든 이제 타개할 때 유독 많이 나오는 게 요거 모든 돌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1급이 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애들도 그렇고 다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매번 치는 게 단수고 매번 두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매우 당연한 수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발목을 항상 잡아요. 지금 여기를 잡으면은 설령 잡더라도 여긴 피해를 안 보이니까 흙이 이제 망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이은 게 백이 엄청난 손해가 된 거죠. 바둑은 똑같은 바둑은 안 나온다라는 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완전히 틀린 모양, 완전히 같은 모양은 절대 안 나오긴 맞죠. 그런데 바둑에서 항상 공격과 수비,
어떤 행만은 끝없이 반복이거든요. 지금처럼 백이 타개를 해야 되고 서로 공격하는 이 상황은 끝없는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몰리고 있다. 그러면은 꼭 상대가 돌 한두 개를 잡으러 오는 꼭 그 순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거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셔야지만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둑은 전투의 요령이면서 타개를 하실 때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백이 이제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지금 전투 요령 1이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좀 타개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전투 요령 2는 좀 거꾸로예요. 근데 요 바둑이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시는 또 실수여서 제가 저번 주에 두셨던 내용인데 한번 소개를 또 드릴까 합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는 이제 상변입니다. 상변인데요. 흑과 백이 서로 이쪽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는 흑이 약간 득을 받습니다. 자, 이제 요 모양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의 마지막 수가 어디냐면은 이쪽을 한 칸을 뛴 수예요. 여기. 자, 근데 이 한 칸 뛴 수가 잘못 뛴 수예요. 아까 첫째 판에서도 나온 거지만 선생님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실수는 뭐냐면 공격을 하던 수비를 하던 항상 좁은 데를 먼저 두신다는 거예요. 좁다의 기준은 항상 이렇습니다. 자, 두 칸은 무조건 좁은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보통 돌과 돌 사이 간격이 이제 세 칸이 돼 있잖아요. 네 돌 사이가 될 수도 있지만 상대와 나의 돌이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요 지점도 세 칸이 되죠. 요 간격의 세 칸까지는 무조건 좁은 자리예요. 좁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빠지는데 항상 뭐 먼저 두시고 또 먼저 들어가시고 혹은 또 먼저 여기 지키고 이렇게 좁은 데서 시작을 하신다 이거죠. 요게 이제 기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냥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데요. 백은 어떻게 둬야 되냐? 이쪽이 넓잖아요. 여기가 넓고 하나 더 있어요. 나의 돌이 여기 둬야지만 같이 있어서 흙을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은 데로 시야가 가실 줄 알아야지만 기본적으로 이 고급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게 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백만 안 되냐? 흑백이 이제 서로 호선바둑이다 보니까 서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면은 다음에 붙였는데 이게 또 대실수. 네, 이쪽을 지켜야 되겠죠. 상대가 두는데 따라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키면 끝나는 건데 꼭 여기 두면 여기만 쳐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해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일단 뚫고 흑이 단수를 친 다음에 한 점을 잡았는데요. 항상 좁은 지역이 세 칸이라 그랬어요. 좁은 지역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건 이득은 10집이다, 10집. 네. 근데 요 상황에서 보시면은 흑이 요거 하나 잡았어요. 흑이 잡았는데 흑이 이득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 모양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바둑에서는 요 이치가 또 되게 중요한 건데요. 분명히 흑이 약간 득을 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은 득을 봤는데 실은 손해를 더 봤어요. 왜냐면 여기서 얻어지는 만큼 이쪽이 깨지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마 끝내기라는 게 있죠. 비마 끝내기는 기본이 7집이에요. 그러니까 자체로도 손해를 본 거죠, 흑이.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 뭐 도봤자 최대한 잘 돼도 10집 이득인데 보통 이익을 얻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여기를 뒀고요. 이제 백은 여기 들어갔습니다. 잘 둔 수죠. 나가고 일단 중앙 뛰어 나온 것까지는 잘 하셨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로 이제 백이 아주 잘 된 진행입니다. 흑이 날일자를 두고 백이 받자 여기를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죠. 네. 저건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들어가고 3-3 될 때 여기 들어갈 때 여기 절대 따라두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손을 빼고 이제
100은 요거 하나 붙여 놓은 다음에 자, 2도를 이제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100이 어떤 식으로 돌릴까요, 이게? 자, 우선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안형을 딱 뺏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쪽을 일단 가둬 놓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쪽을 그냥 도망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이쪽을 안형을 뺏으러 가는 거, 이쪽을 포위하는 거, 아니면 여기 그냥 공격 안 하고 수비하는 거.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느 쪽이 맞을까요? 네. 이제 굳이 정한다면 여기를 들어가시는 게 초급이고요. 제일 많이 두시는 거. 여기를 두시면은 그래도 중급이고, 근데 진짜 고급은 여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수인데, 우선 이쪽을 공격을 하실 때요. 공격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이 잡지 못한다를 항상 전제로 갑니다. 고수들의 공격일수록. 잡지 못한다가 되고요. 가두기만 해도 성공이다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나쁘냐면은 아무리 이제 돌이 2선으로 가도 터져 나간 돌을 절대 잡을 수가 없거든요. 터져 나간 돌을 못 잡는 데다가 이 보시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들여다보고 흙이 이제 그냥 살려고 둔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이쪽이 이제 같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좀만 두다 보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릴 때에는 실은 이제 이 선에 따라두지 말고 이거 살려줘라, 그러니까 너그럽게 살려줘라 되는데 이게 제일 안 되죠. 그래서 바둑에서도 여기 뒀어요. 근데 실은 더 좋은 수는 이걸 못 잡는다라고 보면요, 내가 어딘가 두 번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 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 씌우는 것보다 이쪽을 두면은 상대가 이제 사이 때 이렇게 둬서 여기를 막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보는 시야가. 첫 번째가 일단은 못 잡는다. 2번은 일단은 포위하면 좋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항상 공격의 이득은 요거로 공격하지만 실은 그 옆에서 얻어진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식이 되니까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모양이 좋아지겠죠. 못 잡으면 살려주는 뭐 그거는 못 잡는다가 사실 더 좋습니다. 살려준다는 건 일단 잡으러 갔다가 안 되면은 포기한다가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못 잡는다가 많습니다. 이거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근데 저거까지는 활용이 되죠. 이제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당연히 늘었고, 여기를 이제 한번 잡으러 가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날아가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이제 스톱이 돼야 되는데 이 바둑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늘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둔 수들이 잡으러 가시는 수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여기 이것도 막으셔야 되는데 이미 잡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이걸 집으로 없애러 가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이제 공격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때 100이 5에 5를 두면 흙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5에 5요? 아, 여기요? 아니 흙 옆에. 여기요? 아니 5에 흙 옆에 있잖아. 여기 5에. 아, 여기요? 요거. 그거를 100이 두면 끊어지지 않나요? 네. 100이. 여기요? 여기는 아니 5에. 아니야 5 옆에. 여기요? 아니 5에. 아니 5에. 거기 아니. 아, 여기요? 예. 근데 여기는 어차피 잘 안 끊어져요. 어차피 여기는 양단수가 되고요. 네. 또 설령 이렇게 끊어진다라고 해도 끊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옆이 터져요. 네, 옆이 터집니다. 그래서 한 칸 사이를 이제 끊으러 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무모하다 이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그런 설명이 되게 많대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떤 다른 유튜버는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들여다보라, 끼우는 걸 생각하지 말고 들여다봐라라고 하는데 다른 이제 어떤 유튜버는 이게 대학수니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이제 뭐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분도 약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끼우는 수가 남아있는데 그걸 왜 없애냐. 근데 맞아요. 끼우는 수가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이게 성공률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 미만이다 이거죠. 근데 완전 고수들 있죠. 엄청 고수들 있죠. 그 10%를 교목에 짜맞출 수는 있어요. 물론 실력 차이가 좀 나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저는 낮은 확률에 그걸 노리고자 그걸 짜맞췄는데 상대가 눈치채고 나중에 한 번만 지켜도 이게 실패가 되거든요. 그래서